2025년 연말 시장을 보고 있으면 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언저리에서 움직이는데 체감 경기는 영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뭔가 좀 온도차가 느껴지죠. 네, 지난 3년간 워낙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이 올 거라는 목소리도 높고요. 실제로 11월에는 AI 버블 얘기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한번 휘청했고 소비자들은 또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소매업체들은 울상이에요. 실업률도 4년 만에 최고치라는 소식까지 들리니까 경제의 경고등이 켜진 건 분명해 보이죠. 이 모든 게 꼭 시장이 두 개의 다른 길로 딱 갈라서는 느낌이에요. 잘 나가는 쪽은 계속 잘 나가고 힘든 쪽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양극화 말이죠. 바로 그 양극화 혹은 양분화라는 키워드가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양분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양분화된 시장의 양쪽 끝을 대표하는 아주 흥미로운 두 기업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AI 혁신의 심장부에서 뛰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 기업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할인점이죠. 정말 정반대네요. 그렇죠. 이건 특정 종목을 추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전혀 다른 두 선택지 뒤에 숨어 있는 시장의 논리, 그리고 그 전략적 사고방식을 함께 탐색해 보자는 거죠. 왜 하필 이 둘인가? 네. 그 안에는 지금 경제의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흐름,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마이크론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마이크론은 한동안 숨겨진 AI 수혜주, 이 정도로 여겨졌잖아요. 그랬었죠. 조용한 광자 같은 느낌? 전체 매출이 무려 57%나 뛰어서 136억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AI와 직결되는 클라우드 메모리 쪽은 매출이 딱 2배, 100% 성장해서 53억 달러에 달했더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조용히 공부만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온 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잘 팔았다가 아니라 무엇을 잘 팔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이 있습니다. HBM. 이게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구동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거든요. 네.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 마이크론 스스로도 HBM 시장 전체 규모가 100억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이나 앞당겨 잡았습니다. 2년이나요? 네, 이건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수요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알겠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수요가 몰리면 경쟁사들도 다 뛰어들어서 결국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치킨 게임이 HBM 시장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직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쟁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HBM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D램을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는 기술인데 이 과정에서 수율을 잡고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마이크론이 바로 이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덕분에 단순히 많이 파는 걸 넘어서 개당 이익, 즉 마진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으로 궁금했던 지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5%에서 45%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던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단순히 HBM이 비싸서 그런 건가요? 비싼 제품을 파는 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상승, 생산 비용 절감,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믹스 개선. 세 가지가 동시에? 네, HBM처럼 이윤이 많이 남는 제품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체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조정주당 순이익 EPS가 1.79달러에서 4.78달러로 뛴 건 이런 복합적인 개선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군요. 이익의 질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도 좋고 전망도 밝은데 주식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도 미래 수익 대비 9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월스트리트의 오랜 편견 같은 게 드러나는 겁니다. 편견이요? 네. 시장은 오랫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유가나 철강처럼 시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범용 제품, 커머디티로 취급해 왔습니다. 아, 경기를 많이 타는. 그렇죠. 호황이 오면 너도 나도 증설에 나서고 결국 공급 과잉으로 불황에 뒤따른다는 주기성의 함정에 갇혀 있었던 거죠. 물론 그 특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위험이 밸류에이션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AI 시대의 병목을 해결하는 핵심 솔루션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뒤늦게 이건 그냥 디램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있는 거죠. 네. 2026년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기존 18달러 선에서 32달러에 가깝게 대폭 상향 조정된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작년 8.29달러랑 비교하면 거의 4배에 가까운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데 주가는 아직 그 속도를 온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동안에 경제 스펙트럼의 정반대편에서도 아주 놀라운 승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화려한 기술과는 거리가 먼 우리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 바로 달러 제너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무대를 완전히 바꿔서 경제의 다른 단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은 줄고 고용시장은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아주 정직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더 싸고 더 본질적인 것을 찾게 되죠. 이른바 하향 구매, 트레이딩 다운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아, 달러 제너럴 같은 할인점은 바로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 전형적인 경기 역행적 비즈니스입니다. 그게 체감이 되는 게 제 주변에도 예전엔 코스트코나 백화점 식품관만 가던 친구들이 요즘엔 의외의 득템을 하러 다이소나 노브랜드 같은 곳에 들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달러 제너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군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도 이걸 증명하나요? 그럼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아, 2008년. 네, 모두가 공포에 떨던 2008년과 2009년에 달러 제너럴의 동일 매장 매출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소비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데이터죠. 그리고 지금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동일 매장 매출이 2.5% 성장했던데 사실 이 숫자 자체만 보면 그리 놀랍진 않거든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군요. 바로 고소득층 고객의 방문이 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기존 고객들이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달러 스토어를 쳐다보지도 않던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제는 필수품을 사기 위해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는 의미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거시경제 환경이 만들어준 행운일까요? 아니면 달러 제너럴 스스로도 뭔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달러 제너럴이 매장 관리 문제나 재고 부족 문제로 꽤 골머리를 앓는다는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때 공격적인 확장 때문에 매장 운영의 기본기가 좀 흔들렸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최근 경영진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백투 베이식스를 외치면서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텅 빈 선반을 채우고 계산대 직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소매업에서 그 기본만큼 중요한 건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부적인 노력이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됐나요? 네,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3분기 총 이익률이 28.8%에서 29.9%로 개선됐는데 이건 단순히 물건값을 올려서가 아니라 재고 손실이 줄어드는 등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아, 회사가 안정을 찾고 있다는 증거군요. 그렇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연간 주당 순이익, EPS 가이던스도 기존의 5.80에서 6.30달러에서 6.30에서 6.5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시장에 우리는 이제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마이크론처럼 이것도 저렴한 편인가요?
마이크론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향된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가 21.5배 수준인데요. 21.5배? 네, 이건 아주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긍정적인 환경과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마이크론이 기술의 집적도를 높여 성장한다면 달러 제너럴은 여전히 물리적인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아, 매장을 계속 늘리는군요. 네, 올해 575개, 내년에도 450개의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이니까요. 아주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성장 방식이죠.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기술 경쟁으로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눈에 보이는 매장 수를 늘리면서 성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우리는 AI 혁명의 최전선에서 질주하는 반도체 기업과 팍팍한 경제 현실 속에서 조용히 영토를 넓히는 할인점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두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양분화된 시장의 맨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한쪽은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파도를 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경기 순환이라는 강력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고 있죠.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 두 기업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양분된 경제의 양적 끝에서 모두 승자를 찾으려는 전략적 사고방식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사고방식이요? 네, 시장의 한쪽 면, 예를 들어 화려한 기술주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삶의 기반을 바꾸고 있는 다른 한쪽의 거대한 변화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2026년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인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분석은 경제가 두 갈래의 뚜렷한 길로 나뉘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극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이나 기업은 어디일까요? 한편으로는 초고속 성장을 이끄는 혁신 주도 분야, 네.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와 필수제에 초점을 맞춘 안정적인 분야.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 속에서 이런 양분화 현상을 또 다른 형태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마이크론과 달러 제너럴은 무엇인지. 아, 네, 기술의 최전선과 생활의 최전선, 그 양극단에 또 어떤 기회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